퇴직금 2억, 아내가 한 달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남자는 퇴직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35부터 59까지 24년을 같은 회사에 다녔고 마지막 퇴직금으로 손에 쥔 돈이 2억.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은 그에게 있어 인생 마지막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돈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남자는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잔액이 500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2억 중 1억 5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도 이자 나가는 대출 계좌로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잘못 이체했나, 통장이 바뀌었나.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이젠 좀 써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내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3개 샀고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큰딸에게 차를 한 대 뽑아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코인 한다며 1,0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다단계에 가입한 친구에게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돈을 쓴 게 아니라 불태운 겁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마지막 돈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내와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남자도 잘못이야. 왜 돈을 맡겨? 사전에 합의를 했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는 습관이 됩니다. 남편은 버는 사람, 아내는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습관이 신뢰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신뢰와 무관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돈 앞에서의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 하나로 인생의 마지막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지금도 퇴직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집은 괜찮아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건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부 사이의 균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기존 생활비 계좌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계좌는 당신의 인생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꺼내 쓸 수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두 번째는 지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월 생활비, 용돈, 의료비, 비상금 등 항목을 나누고 항목별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출이 발생했는지를 매달 공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믿고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서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큰돈은 반드시 이틀 이상 고민하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급하게 쓰는 돈은 대개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가 부탁해오는 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안 주면 안 된다는 말에 흔들리는 순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뉴스도 보고 금리도 체크하고 연금과 투자 상품도 알아봐야 합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선택권이 없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품이 좋다더라. 이게 뜰 거라더라. 그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순간 돈은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의 경제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공유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을 때 돈과 감정이 뒤섞이고
결국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이제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맡겨선 안 된다고. 그리고 퇴직금은 돈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이 글을 읽는 당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단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버틴 시간, 당신이 흘린 땀, 그리고 당신 가족의 미래입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 그 어떤 믿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녁이 되면 둘이 마트에 들러 장을 보던 일상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던 것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면 상처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이젠 통장에 돈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섭니다.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 그냥 나섭니다. 근처 공원을 몇 바퀴 돌고 낡은 도서관에서 잡지를 넘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쁩니다. 요가, 골프, 친구들과의 모임, SNS에는 매일 맛있는 음식 사진과 여행지가 올라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다는 감정. 사랑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고생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라도 그래도 부부인데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가 비슷한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입니다. 한 사람은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좀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아주 깊은 금을 남깁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사람은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쓰고 보내.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돈에 대한 가치관, 노후에 대한 생각, 삶의 속도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벌어서 메꾸는 인생이 아니라 버틴 만큼 남는 인생입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은 그대로인데 돈을 쓸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출은 계획이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류만 남았습니다. 같이 살지만 따로 삽니다. 서로에게 말을 아끼고 감정을 감춥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나는 돈보다도 마음을 잃었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박히지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돈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돈 이야기를 꺼내세요. 숫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이 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벌어온 결과야? 이 돈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신중하고 싶어.
너와 함께 계획하고 싶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도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생각의 간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피하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각자 따로 쓰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노후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노후는 준비된 대화와 같은 방향을 보는 관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함께 써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있을 때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보너스를 진짜 인생의 선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어떤 이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이는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가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노후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일부터 닥칠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세요. 퇴직금은 내가 다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마지막 자산이고 그 돈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쉽게 아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며 맡깁니다. 그건 일종의 책임 회피입니다. 아내가 관리한다는 믿음은 좋지만 그것이 곧 내가 책임을 포기한다는 뜻이 되어선 안 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내가 내 돈에 대해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아내와 함께 나누되 내가 항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 투명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부부가 함께 앉아 퇴직금과 월 수입, 지출 계획, 미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월 생활비는 얼마가 적당한가? 용돈은 얼마나 줄 것인가? 비상금은 얼마나 쌓아둘 것인가? 자녀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취미, 여행 등 여가 비용은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생각과 기대를 맞추지 않으면 노후는 금세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변합니다. 셋째, 퇴직금 일부는 절대 손대지 않는 자산으로 확보하세요. 그건 당장 쓸 수 없더라도 긴급 상황과 병원비,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보험 같은 역할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있어야 당신의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돈마저 사라진다면 노후는 무너지고 맙니다. 넷째, 지출 패턴을 점검하세요. 남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명절, 자녀 결혼, 가족 모임 등에서 쓸데없이 과소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 편한 노후는 무조건 지출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퇴직 이후 금융상품, 보험, 연금, 부동산 등 경제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한 번도 관심 없던 분이라도 이제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대신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질문하고 상담받으며 실천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족과도 함께 의논하고 때로는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퇴직금 2억을 한 달 만에 잃은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 속 경고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당신의 퇴직금, 당신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바로 지금 돈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과 습관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하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내가 벌었는데 내가 관리하지 못하지?
왜 내 통장에 손대는 거야? 서로를 향한 이런 감정들이 점점 쌓이면서 결국 폭발합니다. 그래서 돈 얘기는 더더욱 꺼내기 어렵고 결국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치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서로 약속하고 합의해야만 비로소 돈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규칙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통장 분리, 월별 지출 한도, 긴급 자금 관리, 투자와 지출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하면 무시되기 쉽지만 문서화하고 함께 체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가 정서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과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만 머무르면 아내와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아내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고 남편은 점점 소외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정서적 교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돈 문제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간절한 조언입니다. 절대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혼자만의 믿음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인생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지키고 또 불려나가는 방법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하며 함께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당신의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고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위기는 대부분 돈을 잃는 것보다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결거, 이혼, 심지어 가족 단절까지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를 막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재정 주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자신의 돈에 대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걸 맡기거나 반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는 배우자가 맡되 퇴직금, 계좌와 장기 투자, 자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로 보고하고 의논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의사소통을 일상화하세요. 돈 얘기는 꺼내기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할 대화 주제입니다. 매월 지출 내역과 저축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또 노후 목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남아야 마음이 편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서로 확인하며 맞춰가야 합니다. 셋째, 긴급 자금과 노후 생활비는 꼭 분리하세요. 긴급 자금은 갑작스러운 병원비, 사고, 수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매달 쓰는 돈이고 가끔씩 여행, 취미, 자녀 지원 등 특별 지출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와 협의해 관리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넷째, 투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을 불리겠다는 욕심에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거나 친구 권유에 쉽게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투자는 전문가 상담과 충분한 공부 후에 안전, 자산과 적절히 배분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노후는 돈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 외로움, 무기력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취미 활동, 사회적 모임, 봉사, 운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을 꾸려가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과 화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경제적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퇴직금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힘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그 돈 때문에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돈과 가족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함께라는 점입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거나 반대로 모든 걸 맡기려 하는 것은 모두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부부는 경제적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경제의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싸울 때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갈등은 점점 커지고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서로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실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돈이 사라질까봐 무섭다. 나는 내가 힘들게 번 돈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프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예방합니다. 둘째, 작은 약속부터 실천하기입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당장 큰 결정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거나 매달 첫 주에 노후 계획 점검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레 쌓이고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진척됩니다. 셋째, 서로를 위한 경제적 독립성을 키우세요. 퇴직 이후 특히 여성은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와 자산을 갖고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긴급 상황을 대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병원비, 사고,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해 두는 겁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절차로 자금을 쓸지, 어떤 보험과 안전장치를 갖출지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퇴직 이후에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